잘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 안강 선생님 특강 잘 들으셨어요? 네. 남북 공연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만 끝내기는 약간 아쉬워서, 그리고 좀 못다한 이야기 약간만 나눠보려고 우리 다시 안강우 선생님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백일남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고 테마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이크. 네, 좋습니다. 주인공인데 너무 늦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오늘 행사 지켜보신 소감을 함께 하시는 뭐 기분 같은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이크 가까이 안강호 선생님 팬들이 정말 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이 찾아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낭독 공연 하실 때 배우님들 너무 좋은 연기로 작품을 또 연하니까 쓸 때도 저 광내 강수영님 그 장면 쓸 때 막 혼자서 통곡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짠하면서 눈물이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지역 예술 작가 이제 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독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지역 예술 도약 사업이라는 거 하고 우리 키키 프로젝트 또 지난번 울산에 가서 같이 한번 또 학교 학생들 만났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예술 작가 도약 사업이라는 게 어떤지 좀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부산에서 작년에 포커스온 사업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작가 브랜딩 사업에 그때 선정돼서 그때도 서울에 이제 독립서점을 돌아다니면서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예술 도약 사업으로 또 선정돼갖고 울산의 범서고라는 곳에 이제 가고 공연하고 키키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너무 해맑게, 그리고 제 작품들을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제 작품을 보고, 어떤 학생은 저는 그 소설 보고 백일남 월드에 입덕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었고요. 어쨌든 지역예술 도약 사업이란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산 지역에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너무 실력이 출중하게 계신데 그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포커싱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서 중앙만이 아닌 로컬 중앙이 같이 조화롭게 가는 그런 예술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그 지역문화재단의 추천을 받았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수성을 인정받고 저희하고도 풍짝이 맞아야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안강무 선생님은 그 철학 선생님 뭐 워낙 유명하시면 저희하고는 문학 작품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알려드리고 이를 종종 하시는데, 철학자로서 가끔씩 이렇게 소설을 읽거나 문학 작품 읽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많이 변태였다는 걸 깨달아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오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만 보거든요. 소설을 딱 보면은 내 안에 있는 파토스가 올라와요. 그리고 저도 좀 지역적인 좀 한계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계속 자랐기 때문에 이 백일남 작가님 같이 이렇게 이런 표현 쓰기 아니고 약간 인디하고 마이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작가님 때문에 제가 철학책을 여러 권 더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그 락강이라는 말 들으면서 백일남 작가님은 락강보다는 깡이 맞지 않나. 네, 이래서 갑자기 깡이라 보니까 누군가 또 놀라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그 두 분이 긴장을 푸시라는 의미에서 잠깐만요. 맞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때로는 일본입니다. 주로 OS 퀴즈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면 주저하지 말고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답변은 한국문학사, 세계문학사, 세계철학사에 단 한 줄도 안 남을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시절 내 연애 생활의 원동력, 글쓰기 솜씨 혹은 말빨보다는 매력적인 외모가 확실하다. 하나, 둘, 셋. 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린 시절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 하는데 방해하고 도망친 적 한 번은 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깡, 락깡, 새우깡, 땡깡, 다리깡. 여러 깡들 중 나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깡은 하나, 둘, 셋.
말씀하시면 됩니다. 새우깡. 네, 새우깡. 소주깡. 네, 소주깡. 네, 좋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아닙니다. 자, 수업 땡땡이, 음주, 흡연, 연애, 무도회장 출입, 가출, 주먹 싸움, 19금 영화 관람. 이 가운데 청소년 시절 최소 2가지 이상은 경험했다. 하나, 둘, 셋. 오.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많이 못생긴 재벌집 아이 대 가난하지만 만찢남 스타일 아이. 자, 재벌집 아이면 O고요. 만찢남이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어디를 봐도 되게 네, 마지막입니다. 상금 1억 원, 세계적 문학상 수상대 100억 로또 당첨. 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100억. 작가님, 철학가님. 아까 뭐였죠? 문학 철학상대 로또 당첨. 철학상. 혼자 이렇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백일남 선생님, 저 안강부 선생님 첫강 들으신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락강인지 이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예전에 근데 평론하시거나 그 철학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가까이 예, 대고. 저런 걸 좀 알고 느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락강 얘기를 아까도 그 대담할 때 전성우라는 평론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보다 오늘 안강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시선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집어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좀 주목하고 좀 집중해서 썼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딱딱 짚혀 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요. 이거는 내가 안강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었다면 혹시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의 울음보다 세 번의 웃음이 훨씬 좋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 번의 웃음은 이제 5년도 후에 나오는 데죠.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의 울음이었고 그 짬뽕 끓이다 갈분는 사천짜장이었는데 세 번의 웃음이 조금 더 다가왔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도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칭찬을 좀 더 듣고 싶다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그 작가가 보면 참 사람이 안 변해요. 되게 보면 이제 이걸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저하고 척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다 이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그래서 잘 조언을 하는데 백일남 작가님 소설은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소설집에 5년 차이가 있는데 작가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리고 이게 그 보통 그런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운데 거기 보면 그 백일남표 인물이 나오잖아요. 전성칠이라는 성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조국이가 전성질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칠이라는 인물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작품부터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약간 슈퍼맨 같은 캐릭터예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끌고 가는 그 힘 있는 작가로 나오는데 그 소설 구도가 어떠냐면 백일남 그 월드가 구성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설의 인물들이 다 각각이 놀지만 모든 작품들이 하나로 모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인데 이걸 의도하고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글을 쓰다 보면은 가끔 대본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아마 소설을 써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은요, 제가 주인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백일남 소설님은 아마 전생에 무당이 아니었을까.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이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그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토속적입니다. 부산도 그 도시잖아요. 그런데 도시 안에 있는 지역성과 토속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두 번째 작품 소설집에서는 점점 더 명료해졌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에세이를 보면은 부산성이라는 게 뭔지 그죠? 부산의 캐릭터가 이 드러나는 점에서 정말 좀 더 깊어지고 소설이 그 완숙해지는 그런 게 아닌가 백일남이 월드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백일남 작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설에 나오는 여러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실제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소설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만나는 분이 그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실제 인물이 있다면 실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의 그 캐릭터라든지 성격들이 모여서 그때가 창조해내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 쌍둥이 형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걔들은 싸가지가 없었어요. 이름만 조금 따오고 이름 정도 좀 따오고 네. 어쨌든
이 나오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 동천 중앙시장은 제가 살던 동네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할머니가 살시던 동네 부근이거든요. 지금 관객들이 뭔가 속았다는 소설가는 왜 실제처럼 뻥을 잘 쳐야 되는데 그게 또 가짜가 아닌 허구라고 하지만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고 그렇다고 가짜도 아닌 그 세계를 갖다 교묘하게 줄타해야 되는 게 소설가가 아닌지 무당 말씀하셨는데 한 번씩 그분이 오시면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물은 그렇다 치고 그 세 번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눈물 중에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좀 경험한 거하고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마저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머니한테 안겨서 우는 장면 있죠. 예. 어머니한테 안겨서 울 때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다독여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전에 이제 추억들이 이제 점점 온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동생이 나는 격해가지고 막 흑흑거리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관찰하듯이 쳐다보면서 엄마 저 오빠가 와저라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빠 와줘라노 오빠 와줘라노 이런 이야기를. 네, 이건 공통 질문인데요. 거기 나오는 애들을 보면 노는데 엄청 진심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험. 저도 어릴 때 그때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뭐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아 돌고 부모는 방치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사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 그 관리도 좀 부모들이 실제하고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안강부 선생님 학교 계시니까 또 느낄 것 같고 백인학 선생님도 잠깐 답변해 주신다면. 지금 수학여행을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해운대를 가잖아요. 해운대를 가면 애들이 해수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서 노는 줄 아세요? 안전한 이쪽에서 넣지 않고 꼭 선 주변에서 놉니다. 넘어가지도 않아요. 넘을까 말까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밤에 보면은 큰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닌데 꼭 선생님 눈을 피해서 나가려 그래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죠? 길들여지지 않는 게 청소년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저항하면서 길들여지면서 자기께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들은 상징계에 완전히 포섭돼요. 선을 넘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정신병이죠. 우울증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백일남 소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젊은 젊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 이 실제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는 게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놀이 문화가 좀 과격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백일남 선생님. 얼마 이번 연휴 때 친구들 동창들 만나 얘기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뭐 자기 아들 딸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는데 다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세대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한테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뭔가 좀 그 안에 끼어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가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린다기보다 뭐 휴대폰 본다든지 도파민만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쇼츠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많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 좀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건지 뭔가가 바뀌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어른들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실제계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막 진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봤는데 이 실제계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 깨달음, 뭐 감정 이런 거 같고 이게 꼭 무조건 즐거운 추억만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각인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계는 그 요즘 유행어로 보면 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찐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분 다한테 여쭤보겠는데 어릴 때 지금의 나를 만드는 찐의 순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설가니까 우와 난 진짜 난 이런 소설 쓰고 싶다 하고 난 소설 중에서 난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안강우 쌤처럼 이렇게 철학자인데 뭐 강단에 대학 교수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대중물 위해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찐의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찐의 순간이 실제계의 순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OX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찐의 순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30년째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녹음 안 하시겠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오토바이를 타는 애가 있었어요. 다니면 얼마나 그게 좀 이렇게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애를 불렀어요. 야, 난 너 죽고 있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너 내가 오토바이 뺏을 테니까 알았어요. 제가 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선생님, 새벽 2시에 오토바이 타고 강변도로 달려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뒤에 머리 긴 여자애가 내 허리를 꼭 잡고 있어요. 120km로 달리면서 강변 바람을 맞아보세요. 저는 그럴 때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찐이에요. 그게 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런 찐의 경험이 있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보죠. 제가 철학책을 쓰는 건 뭐냐면 제 속에 찐의 경험은 없지만 실제가 저한테 네 삶은 가짜야라고 계속 저를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제 작품 세계는 제가 쓴 저도 20권을 넘은 책을 썼지만 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찐을 당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라고 준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일영 쌤. 백일영 쌤은 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깡 부렸던 걸 하나는 기억나네요. 그 높은 데인데 가다가 길에서 가다가 시비가 걸렸어요. 시비가 걸려가지고 니 저기서 뛸 수 있나니까 그럼 같이 뛰자고 하나 둘 셋 했는데 저 혼자 뛰내렸거든요. 빡살이 났어요. 그건 깡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뭐 다친 건 확실히 찔렸고요. 예. 다시는 그런 뭐 안 해야지 하지만 경쟁심이 붙으면 그럴 때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뒤에도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앞으로 뭘 할 거나 이런 질문이 있겠지만 말하자면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야구 선수 최동원 선수입니다. 예. 근데 어제 사실은 계약을 했어요. 그 최동원 평전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어제 서울 올라오는 김에 어제 계약을 했거든요. 정말 찐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될 때가 왔구나. 예. 내한테 벗어나는 걸 지금 받은 게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또 찐으로 달려봐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은 질의응답도 받고 막 시간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일단 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안강욱 선생님은 그 온 사전 관람 신청하신 어느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본인 최고의 고민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즘 아이들이 사과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다.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사과 안 하고요. 사회 전체가 사과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깨달음은 이기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저도 되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삶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자들은 이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기면서 깨닫는 경우가 없어요. 실패하면서 의미를 찾고 내 삶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모른다는 걸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을 보지 않고 원인이 뭔지 실패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콘센서스가 형성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백일환 선생님은 이제 드디어 본인의 그 다른 작품 쓰신 다른 작품을 소개할 시간인데 아까 열화 같은 요청 때문에 3번의 웃음, 네, 썩은 닭의 3번의 웃음을 지금 낭송하시게 됐는데, 네,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시면 하시던데. 이건 3번의 웃음에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어른들의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야 당연하지만 몇 년간 같은 학교에서 친구, 형, 언니, 동생으로 지내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셈이니 그 속에는 꽤 많은 눈물들이 숨겨져 있었으리라. 온 국민의 군대화를 실천하던 1980년대 초반의 시절이니 아이들의 심정 따위야 신경이나 썼겠는가.
다만 지금도 그때 겪었던 섭섭함이 가슴을 적실 때가 있으니 그 아랜 생채기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 이건 실제 그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연포 초등학교, 우리 지금 그때는 연포 국민학교였죠. 연포 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학교의 반 이상을 떼가지고 새로운 학교로 만들고 강제로 전학을 시켰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 안에서 이쪽에는 신현초등학교 애들 따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떠나는 그런 이제 대단히 쇼킹한 일이었죠. 어찌 보면 그걸 좀 소재로 삼아서 썼던 소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의 웃음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작품 아까 보니까 실제계의 순간을 만나는 게 늘 행복하고 즐거움만 그건 같지는 않지만 되게 특별하고 드문 경험인 것 같다. 그 순간을 긍정적으로 자기 내면에 이렇게 잘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뭔가 기억하거나 기록하거나 그걸 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레드선 백일남 작가님과 함께 나누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빠져나올 시간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터프치드의 데이비드 엘튼슨 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놀이 문화가 부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상황을 한마디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놀 줄 모르는 성인은 어릴 때부터 노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놀이는 상상력을 키우는 매개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총신대 유아교육과 정대원 교수는 어느 책에서 우리나라는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성실한 것이라고 권장되고 노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라고 규정짓는 사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공감이 가시나요? 길라마 놀자.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골목에서 친구 집 앞에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던 말인데요. 아이들은 함께 논 친구를 학원과 게임, 스마트폰, 쇼츠 등에 뺏긴 지 오래입니다. 제가 알던 지인은 10년도 훨씬 전에 아이들 친구 사귀게 하려고 학원 보내 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다행인 건 요새 MZ세대들은 삶의 방향과 관심사가 일과 돈보다는 삶의 여유를 느끼고 즐기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다만 SNS용 사진 찍기를 위한 맛집 탐방 같은 과시형 추억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갖게 되는 추억. 썩은 다리 세 번의 웃음 속 아이들이 먼저 체험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뜨거운 시간과 감정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토스토옙스키의 말인데요.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다들 살아보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인생에서 추억이라는 게 은근 힘이 세다는 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 지역예술도약서 공모 프로그램 선정자, 청소년 문화연대 키키게 지역 우수작가 응원 프로젝트, 독자들과 함께 문학 ING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5 4인 4색 문학카페 입문극장 두 번째 공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대본 구성 및 연출 양현식 윤아, 조윤철 서동찬, 낭독공은 김진복, 조은, 이관목, 음악 Y준,
미술 황찬희, 진행 최영우, 진행 및 강연을 맡은 저는 철학자 안광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저희 그 이벤트 당첨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 분에게는 바깥에 있는 그린그라운드 카페라는 데서 커피하고 케이크를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릴 거고요. 상 당첨되신 분입니다. 조미숙, 고현숙, 이정선님이십니다. 네, 네, 세상을 얻은 듯한 표정이시네요. 네, 선물 드리고요. 네, 그거 말고 조미숙, 아니다, 진소연, 이윤진, 이동현님. 네, 네, 전소연, 이윤진, 이동현께는 우리 백일남 작가의 책을 선물로. 네, 조금 실망한 표정 지나치는. 네, 드릴 건데 저희가 미리 양해 드릴 것은 백일남 작가님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어제 KTX에서 그 분실해서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사인 받고 싶고 오시면 밖에 나가서 사인 받고 사인이든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은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